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어제는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거 8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요. 지난 7년간의 추도식이 다소 비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면 어제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인파가 몰리면서 봉하마을에는 노을한 물결이 봄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눈물도 있었고요. 웃음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 쭉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또 반목과 갈등보다는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원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주 작은 효행에도 부모님들은 크게 기뻐하시죠. 가장 큰 효도 중 하나가 바로 자녀가 자신의 일을 잘 해내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원주에 가면요, 이 부모님의 든든하고도 자랑스러운 한 소년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천년의 신비를 담은 에밀레종이 메인 스타디움을 울리면서 전 아시아를 향해 영원한 전진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린 1986년 우리나라 국가대표 김유현 선수가 링 위에 섰다. 네, 받아치는 김유현. 네, 좋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네. 아주 기선을 잡는 김유현 선수 네. 연타였습니다. 다시 경기 속행됩니다. 이 중량급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극적인 상황이 쉽게 일어나죠. 다시 다운입니다. 네. 주심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유현 씨가 드디어 금메달을 딴 순간 온 국민이 함께 환호했는데 전 경기 10경기가 다 금메달을 땄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2경기 남았는데 제가 첫 번째 경기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상대 빈틈이 생기는 바람에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고로 복싱이란 사나이들의 낭만이 가득한 운동. 요즘엔 여자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더니 이 야세를 몰아서 우리 경윤 씨도 복싱 미녀 대열에 합류하려는 걸까? 아니요. 오늘 만나볼 이 주인공이요. 요 건투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의 로망하면 이 복수 아니겠습니까? 멋진 오늘 주인공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제가 연습을 좀 해봤어요. 이 공기 중에 주먹을 휘두르는 슉슉 이 소리만 나라 한번 가보실까요? 어머.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요. 슉슉. 바람을 가르는 주먹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여기 한창 복싱 삼매경인 소년이 있는데 복싱 입문 1년 만에 각종 대회를 휩쓴 복싱 유망주 김성윤 군 되시겠다. 바람을 시원하게 가르는 건 주먹이 아닌데 달리기 선수를 잘못 찾아왔나 싶었던 그 순간 폼을 보니 맞네. 맞아. 잠깐만요. 오늘 주인공 맞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부터 그냥 나 복서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혼자서 이렇게 이거 조금 민망하지 않나. 이거 영화에서 볼 법한 이런 장면인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로드워크예요. 로드워크요? 네, 복싱 선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다리 힘과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시합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한 성윤 군의 아버지는 바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리스트인 김유현 씨. 유현 씨는 수영부터 승마까지 아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운동을 접하게 했고 그중 두각을 드러낸 게 단연 이 복싱이었다. 부전자전 큰 키뿐만 아니라 복싱 실력도 닮은 붕어빵 부자. 올해 들어 성윤 군은 대회에서 금빛 향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스트레이트 1, 2가 잘 꽂혀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를 당시 처음 나갔는데 많이 긴장했었는데 막상 시합에 나가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성적의 1등 공신인 부모님도 만나봐야죠. 늦은 밤인데도 바쁘게 일하는 아버지 유현 씨. 이곳은 유현 씨 부부의 가게입니다. 손님들 오시면은 메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또 다 드시고 나면은 또 치워주고 하는. 성윤 군의
훈련의 어머니 혜정 씨 역시 주방에서 분주한데요. 음식 솜씨 좋은 그녀 덕에 손님들의 주문이 이어집니다. 소면 줘요? 아버지 김유현 씨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야, 정말 맛깔나 보이죠? 손님들도 흡족한 표정입니다. 손님들이 또 어떤 게 맛있냐 그러면은 또 메뉴 선정도 또 해줘야 되고 이것이 맛있다 저것이 맛있다 또 주문도 도와줘야 되고 그런 일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 권투의 최고 중흥기였던 1980년대. 선수들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일찌감치 모두 저녁상을 물리고 권투를 시청했는데요. 그 시절 유현 씨는 알아주는 복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결혼을 하고 이젠 그의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네요. 저희 남편이 체육인이다 보니까는 사회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장사를 시작하게 된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이 20년이 흘렸고 좀 힘든 점도 많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늘 모든 거에 감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 성윤군을 만나러 간 어느 체육관. 권투 선수들의 진기명기, 줄넘기 훈련이 한창인데 이렇게 발끝으로 뛰는 이유는 바로 발끝에 힘을 길러 스텝을 차고 나가기 위해서라고. 잽잽 투, 올 때 투만 투 알았어? 성윤이는 아버님에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정식적으로 복싱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각종 대회에서 그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좀 기본기적인 거와 테크닉적인 거를 좀 보완하면서 집중력을 좀 높인다면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돌고 완투 훅 완투 그러잖아. 다시 잘 보고. 이어지는 훈련에 지칠 법도 하건만 복싱을 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한 16 소년. 끊어야지. 네. 살짝 딱 아니면서 딱. 속이려 그러면 잽싸게 돼가지고 쭉 뻗어줘야 되는데 다 안 뻗어주니까 타점이 안 맞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쭉 뻗어서. 쭉 뻗으면 스텝이 들어가야지. 스텝이. 네. 정확하게 타점을. 네. 알았어? 네. 뜨거운 훈련 열기에 말도 못 붙인 우리 리포터. 숨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야. 붙어서 가야지. 스텝이. 달랑달랑. 그렇지. 그 타이밍이 돼. 그렇게 그 스텝이 나온단 말이야. 좀 더 스텝을 더 빠르게. 달랑달랑 땅. 그렇지. 다시 땅. 그렇지. 이거야 바로. 그 관장님의 좋은 점과 또 저의 좋은 점을 성윤이가 다 받아들여 가지고서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이 평소답지 않게 굳어있는 그녀. 청취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경윤 씨, 지금 떨고 있니?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학창시절 때 주먹으로 어디 가서 빠졌던 여자가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 여성분들, 이 복서에 빠진 여성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이 아줌마의 파워 제가 지금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요. 어디 한번 덤벼봐! 용기인지 객기인지 우선 큰 소리로 기선 제압은 성공했는데 아이고 권투를 네덜란드에서 배웠나벼. 무차별 풍차권법에 정신없는 성윤군이다. 야! 아프지? 아이고, 때리는데 진짜. 아프지? 아니요. 아프잖아! 실컷 때리고 장렬히 전사. 오늘 훈련의 마지막은 얼마 전 치룬 경기의 모니터링. 고된 싸움을 막 시작한 소년을 관장님은 칭찬과 격려로 다독인다. 같이 따라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게 좀 아쉬워.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더 큰 대회가 남아 있잖아. 네. 그 대회를 위해서 이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한테는 긴 여정이 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힘내고 더 열심히 해보자. 알았지? 자, 화이팅.
우리 성윤군 앞으로 훌륭한 복서가 되기 위해서 원하는 꿈이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꿈을 좀 꾸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긴 하지만 만약 그렇게 못했을 경우 커서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복서가 되고 싶습니다. 성윤이가 좀 더 씩씩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꿈이 있다면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한번 따는 게 아빠의 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제자, 나의 아들, 복싱 선수 김성윤 화이팅!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복서가 되고 싶다라는 이 성윤군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무뚝뚝한 성격부터 이 재능까지 어쩜 그렇게 두 부자가 뚝 닮았을까요? 정말 붕어빵 부자였습니다. 앞으로 성윤군의 앞날이 쭉쭉 뻗어나가서요. 이 두 부자의 꿈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국시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요즘 좀 더운 날씨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아직까진 외출하긴 참 좋은데요. 하지만 외출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죠. 바로 봄철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이 불청객들 때문에요. 밖에 나가도 걱정, 또 집 안에 있어도 걱정인데요.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자유로워질 순 없을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봄이면 반가운 꽃손님도 찾아오지만 내 몸에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봄철 꽃가루까지 3종 민폐객들이 몰려오는 이 시기. 아, 봄이라서 괴롭다. 아무래도 애 키우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가장 걱정이 되죠. 갑자기 날씨가 바뀌니까 건강 관리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계절이 바뀌고 완연한 봄 기운에 기분 좋은 것도 잠시. 기피 대상 민폐 손님 늘면서 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질랑 말랑. 이럴 땐 제대로 된 건강관리 절실하다. 체크 필수, 예방 필수, 봄을 맞아 내 몸에 필요한 구석구석 건강관리법. 종목별 베스트 3 공개한다. 언제부턴가 외출 필수 아이템이 된 마스크. 머리카락보다 작은 미세먼지가 매년 봄이면 따뜻한 바람 타고 날아드니 우리의 호흡권이 침해받고 있다. 요즘 같은 환절기가 되면 이 외부 온도 변화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 우리 감기 환자나 또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가 한 2배 이상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봄철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은 비염 혹은 기침 증상을 호소한다. 감기인 듯 하면서도 무언가 애매한 그 증상. 이 시기만 되면은 목이 아프면서 코가 계속 막히고 그래서 속도 안 좋고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됐습니다. 감기 같으면서도 조금 열은 나지 않는데 목이 아프면서 콧물도 나고 코도 막히고 머리가 지근거리면서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특히 꽃가루와 함께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지는 봄철.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때이기도 하다.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들은 이렇게 똑같이 콧물도 나고 또 코도 막히고 기침도 나고 하는데 감기하고 똑같은데 감기하고 다르게 코 안이나 눈 주위, 그다음 귀 안이 좀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알레르기 쪽으로 조금 더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기와 달리 알레르기 질환은 열이 없는 것이 특징. 하지만 충농증과 중염, 심하면 폐렴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증상, 왜 하필 봄의 불청객일까? 환절기 때 이렇게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이유는 우리 코 점막이나 이런 게 외부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이런 코 점막이 민감해진 상태에서 미세먼지나 황사, 또 꽃가루 같은 게 들어오면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예방. 어떻게 하면 봄철 알레르기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습도 변화에 우리 코 점막이나 우리 알레르기 반응하는 그 부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습도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은 되도록이면 바깥 출입을 좀 삼가하시고, 만약 하셔야 된다면 마스크 같은 거를 좀 끼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손이나 몸을 씻듯이 그 코 안에 우리 비강 세척이라고 하는데 식염수 같은 거를 좀 세척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두 번째는 바로 치과다. 계절과 치아의 상관관계, 특별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접어둬야겠다. 봄이라서 치과와 친해져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 봄철에 이제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레저 활동하거나 스포츠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뭐 야구나 축구 또 농구 이런 동호회 활동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뭐 사고로 앞니 쪽에 손상을 입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뭐 치아가 빠졌거나 또 부러졌거나 이런 경우에 빠진 치아를 뭐 들고 뭐 치과로 뛰어가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처법들은 다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 봄, 활발한 레포츠 활동과 함께 스포츠 손상 중 하나로 치아 손상 환자가 늘고 있다고. 때문에 구강 내 치아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격투기 선수들이 주로 쓰거나 복싱 선수들이 쓰는 것과 같은 마우스 가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구강 스캐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강 스캐너로 간단하게 한 1분 30초 정도 자기 입안을 이렇게 스캔해서 기공소에 보내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캐드캠이나 기공소에서 하는 3D 프린터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마우스 가드 같은 걸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 보철 과정, 그 다음에 교정이라든지 모든 치과 제 영역들이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고 또 기공소에서 캐드캠을 이용하고 또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한 5년, 길게는 10년 내로 다 전환될 것 같습니다. 만약 치아가 부러졌다면 침착하게 치아 파편을 찾아 반드시 1시간 안에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 특히 치아 파편은 우유나 식염수, 혀 밑에 머금고 이동한다는 점 꼭 기억하자. 5월 완연한 봄에 이르면 호흡기 질환 외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또 있다? 간혹 이런 증상 느껴본 적이 있을 텐데. 요즘에는 좀 몸이 많이 처진다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좀 나른한 것 같기도 하고 몸에 열도 좀 나는 것 같아요. 특히 갑자기 무더워지면서 초여름 기온이 빨리 찾아올 때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도대체 이 증상의 이름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기에 몸이 처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봄을 타고 계시는 겁니다. 봄을 탄다? 소위 말하는 봄 타는 병이라는 것은 동의보감의 주합병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5월 5일이 입하고요. 지금은 절기상으로는 봄의 끝이고 여름의 시작입니다. 이럴 때 주로 봄을 탄다는 병에 환자가 많이 오게 되는데요. 환절기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인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에너지가 작은 분이라든지 소아라든지 노인분들은 이런 병에 쉽게 오게 됩니다. 봄이 빨리 가고 여름이 이르게 찾아오는 요즘 같은데 이른 더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다. 너무 찬물을 드시지 마시고 조금 따뜻한 물을 쓰셔서 위장에 부담이 덜 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급격하게 에어컨이나 냉방기를 사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바람을 이용하시고 밀폐된 공간보다는 거실이나 이런 데서 주무시는 게 더울 때 몸을 더 건강하게 숙면에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합병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냉방병은 물론이요, 개도 걸리지 않는다는 여름 감기에도 쉽게 노출되니 제철 과일, 특히 수박과 참외 등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음식 섭취도 중요하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했다.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에 따른 치료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통한 면역력 기르기가 우선일 터. 미리미리 체크해서 건강한 몸 만들기. 올해는 꼭 실천하자.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는 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그것도 잠시, 오늘 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옵니다. 현재 18도인 우리 지역 기온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구름 낀 하늘은 점차 맑게 개겠습니다. 모처럼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 외출하기 수월하겠는데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크고 작은 기념일들이 참 많은 5월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20살 성인이 된 걸 기념하는 성년의 날이 있었죠. 성년의 날이 되면 요즘에는 뭐 장미꽃이나 향수를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전통 성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답게 의복을 갖춰 입는 바로 성년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통을 계승해 홍천 향교에서는 매년 전통 성년회를 거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성인식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장미스 무성이 내게 줘요. 이 성년의 날 선물하면요, 이 장미꽃하고 향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저의 9년 전 성년의 날이 생각이 나네요. 풋풋했죠. 근데 이 홍천에서는요,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어떤 행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장미도 좋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바로 성년의 날. 1년에 단 한 번뿐인 성년식을 특별하게 치르는 사람들이 있다. 선조들의 전통을 계승하며 어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2017년 홍천 향교의 전통 성년식을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이 지역의 교육기관 역할을 했던 홍천 향교. 이곳에 아침부터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옛날 유생들도 아닌데 다들 향교에는 어떤 일인가요? 2년 전에 봉사하러 왔었는데 이번에는 참가하는 거니까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되는데 나도 좀 알려줘요. 그러고 보니 평상시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 성년의 날을 맞아 뭔가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한쪽에는 잔뜩 준비되어 있는 상투와 가세, 와 예쁜 족두리와 비녀까지.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맞이하는 남자에게는 상투를 틀고 관을 씌워주는 관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머리를 올려 쪽과 비녀를 꽂는 계례라는 전통 의식이 있습니다. 성년식은 965년 고려 광종이 세자에게 성인이 된 기념으로 어른에 오신 원복을 입혔다는 데서 유래됐다. 오늘날엔 많이 간소화돼 젊은 층 사이에서 열정을 의미하는 장미, 좋은 기억을 뜻하는 향수,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랑을 뜻하는 키스를 선물하는 게 유행하고 있다. 관례식을 앞두고 옷을 갈아입는 오늘의 주인공들. 오, 다들 도포랑 유건이 제법 잘 어울린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향교는 학교이고 도포는 교복인 셈. 유생 여러분, 이제 곧 성년이 되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여기서 말해도 돼요? 말해요. 카메라 되고요? 당연히 술 마셔야죠. 농담이고요. 대학 가야죠. 예. 아들아, 지금도 너가 좋은 아들이기는 한데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지금처럼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해. 사랑해.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 남학생들과 달리 여학생들은 준비할 것도 많다. 비녀를 꽂을 수 있도록 머리를 올리고, 성인이 됐으니 예쁜 화장도 필수. 마냥 말괄량이들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 아가씨 다 됐네요. 곱다고 와. 성인이 아니라 지금 결혼식 꽁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되게 부끄러워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하는 건데 저는 지금 패백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미 진작에 성년이 되고도 남은 이연희 리포터. 파릇파릇한 만 19세들 사이에서 용 쓴다, 용 써.
자, 예비 성년자들은 대성전으로 모이세요. 다들 의젓해 보이지만 아직 배울 게 산더미다. 계단을 오를 때 허리를 펴고 그다음 공수를 하되 발이 밟히지 않게. 이렇게 맞죠? 그렇지. 발에 밟히지 않게 하고 오른발 먼저. 이렇게. 계단 한 칸을 오르는 데에도 예법이 있다. 대성전을 오를 땐 한 칸 한 칸 다리를 모으는 합보로 공손함을 갖추는 게 예의. 문도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저 건물 외관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전통과 미풍양속도 함께 보존해가고 있는 홍천향교. 홍천향교에선 지금도 예절교실, 문화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로 무릎 하나 꿇고 내 엉덩이 붙이고 앉은 다음에 배에 1년 중 세뱃돈 받을 때나 해봤던 큰절. 오늘은 절하는 법도 제대로 다시 배운다. 성년 예를 올리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순서는 옛 선인들께 성년이 되었음을 알리는 고유례다. 공자님의 위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성인으로서 첫 인사를 올리는 자리. 전통 관결례식 성년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관례식과 계례식이 시작되었다. 다소 긴장한 듯한 성년자들. 다 큰 자식들을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은 뿌듯하기만 하다. 큰 손님과 성년자가 마주보며 인사하는 상견례. 큰 손님들은 순서에 따라 축사를 해준다. 길 한 달 좋은 날에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니 이제부터는 어린 마음을 버리고 성인의 덕을 지녀야 한다. 성인이 되었으니 항상 몸가짐을 삼가해야 한다.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해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삶과 몸을 바쳐 꼭 실천하겠습니다. 성년예의 하이라이트는 성인의 복식을 갖추는 의관 점시. 남자는 상투를 틀어 관을 쓰고 여자는 비녀와 족두리를 꽂는다. 머리만 올렸을 뿐인데 성년자들의 눈빛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다. 성년자들이 복식을 갖추면 큰 손님이 첫 술잔을 채워주며 교훈을 전한다. 공손을 지켜 몸에 알맞도록 마셔야 한다. 당당한 성인으로서 처음 받는 술잔. 새삼 어른이 되었다는 실감이 난다. 성년 선서, 나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이 있게 하신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윗사람에게 공손하며 항상 배움으로 임할 때 인생의 보탬이 되나니. 마지막으로 아호를 받는 시간. 성인이 되면 의복과 더불어 호칭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때 사임당, 율곡처럼 앞으로 이름 대신 부를 아호를 하사받게 된다. 너희들의 자를 지어주나니 아름다운 글자와 깊은 뜻에 맞도록 행세할 것이며 아호를 받고 큰 손님과 내빈들께 절을 올리면 비로소 관례식과 계례식이 끝난다. 철부지 어린 시절을 완전하게 졸업하는 순간, 이 시간부로 진짜 성인이 되는 것이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도 부모님도 모두 감동이 넘친다. 이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요? 제 꿈을 펼치는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신나요.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짐을 진 느낌이에요. 좀 더 조심하고 좀 뭔가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는 철 모르고 행동했지만 이제는 성인으로서 몸가짐 우선 예법을 중심으로 해서 몸가짐에 많이 치우쳐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굉장히 철없고 철부지없던 어른이었다면 지금은 관결의식을 끝나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다소곳해지고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성인 이연이 인사드리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의 문턱을 넘어선 새내기 어른들. 앞으로는 좀 더 큰 생각,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훌륭한 성인이 되세요. 마냥 천진난만했던 우리 아이들이 의복을 갖춰 입고 머리를 올리니까 그새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전통 계례식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걸 느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20살 때 성년의 날이라고 해서 다들 장미꽃도 받고 하는데 저는 그 흔한 장미꽃조차 받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훅 지나갔던 기억이 나면서 씁쓸해지는데요. 저도 저런 계례식에 한번 참여해봤다면 뭔가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온 가족이 함께 떠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산도 있고요, 바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사막여우도 만날 수 있고 열대식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출발합니다. 가정의 달 5월, 푸르른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서천 국립생태원인데요. 봄을 주제로 흥미진진한 가족 캠프가 한창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원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볼까요? 우리나라 생태 1번지를 자처하는 서천. 이곳엔 국립생태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야외 정원에는 따뜻한 봄 햇살과 바람 속에서 푸르른 생명들이 쑥쑥 자라나고 있는데요. 아니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에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가슴이 확 트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평소에 지나쳤던 생태 생물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떤 재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생태원의 주 전시관인 에코리움인데요. 이곳은 열대관부터 극지관까지 지구의 5대 기후별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구의 축소판이라 부를 만큼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전시된 동식물이 무려 4,300여 종이라고 합니다. 마치 기다란 발이나 커튼이 드리워진 것 같은 이 열대관. 이것은 치서스라고 하는 열대식물인데요. 저도 생태원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원에는 식물만 살고 동물원에선 동물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에코리움은 동물과 식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생태계의 모습을 5개의 기후대관으로 분리를 해서 하나의 지구를 볼 수 있는, 작은 지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지구의 모습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에코리움이에요. 이번엔 덥고 건조한 환경으로 꾸며진 사막관인데요. 좀처럼 보기 힘든 사막의 동식물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사막여우와 프레리독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보통 동식물원에 가면 눈으로 훑고 지나가기 바빴는데 에코리움은 들어서자마자 난생 처음 본 이런 신기한 생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시선 강탈입니다. 지금 저는 열대관이랑 사막관을 돌았더니 사실 좀 더워요. 마치 걸어서 세계 여행하는 기분입니다. 에코리움뿐만이 아닙니다. 실록의 계절이 시작된 요즘 생태원 곳곳에는 5월에만 만날 수 있는 들꽃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들꽃들이 피어있는 서원나무 숲 군락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키가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야생화들이 수줍은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모여 생태원의 봄을 화사하고 싱그럽게 합니다. 와, 꽃들이 정말 예쁜 색을 내비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언뜻 보면 되게 작은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꿋꿋하고 단단해 보여가지고요. 와, 이 꽃들이 만발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신기한 야생화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이번엔 드넓은 갯벌이 펼쳐진 바닷가로 나가볼까요?
송림이 우거진 이곳은 장항의 송림 갯벌인데요. 이곳에선 생태원의 인기 프로그램 가족 캠프가 한창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마련되고 있는데 사전 신청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루가 날려요. 근데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날리기 어렵게 아래에서 날릴까요? 암꽃은 가까이 있는 숲꽃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멀리 있고요. 그래서 이 숲꽃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날리면 확률 좀 낮죠. 이 친구가 암꽃을 만나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날리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서는 살아있는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갯벌 체험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발끝으로 갯벌의 촉감을 느끼며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이 갯벌, 누가 살고 있는 걸까요? 진짜? 집 하나 발견해서 만지지 말자. 누구 집인데 누구네 집이냐면요. 갯지렁이 집이에요. 이 나뭇가지나 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로 집을 만들었어요. 파도가 물이 들어오면 여기서 먹이 활동해요. 이 친구도 누구 집? 갯지렁이. 누구 집? 갯지렁이 집은 또 이렇게 생겼구나. 본격적으로 갯벌 탐사를 시작하는 아이들. 질퍽질퍽한 갯벌에 온몸을 맡긴 채 갯벌 체험에 여념이 없어 보이죠. 아이들은 이 시간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진짜 갯벌 체험이 처음인데 왜 아이들이 넋을 놓고 이렇게 보는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관찰하니까 아는 대로 보인다고. 개 하나하나, 갯지렁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색다르게 보이거든요. 어느새 점점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 아쉽지만 갯벌 체험을 뒤로 하고 서천의 명소 장항 스카이워크에 올라봅니다. 이곳에 올라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갯벌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아이의 손을 붙잡은 엄마 아빠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지상 15m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죠. 빽빽하게 자란 소나무를 사이에 두고 300여 미터의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서천의 봄 풍경을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명소입니다. 그냥 이렇게 타고 이렇게 구경하는 것 같아요. 헬리콥터 타는 것처럼, 비행기 타는 것처럼. 바다를 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바다를 뭔가 내가 한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손으로 직접 만져봤던 갯벌을 두 눈으로 감상하는 시간.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막힌 곳 하나 없이 탁 트인 바다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짧아서 아쉬운 봄날을 즐기기엔 이만한 곳이 더 없을 것 같은데요. 봄의 새 생명들이 가득한 서천의 들판과 바다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을 하면서 인간과 자연은 공생하는구나 하고 몸소 배우게 됐는데요. 이곳으로 놀러 오셔서 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천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지금 생태원에는 봄에만 만날 수 있는 동식물부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가족 캠프까지 다채로운 봄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이 봄이 다가기 전에 국립생태원으로 행복한 봄나들이 가면 어떨까요?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보고 느끼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마치 식물원과 동물원을 한데 모아놓은 곳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하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국립생태원 앞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풍광까지 아름답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주말 나들이로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에는요, 이렇게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어딘가를 떠나기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하루 만에 유명 관광 명소를 다 둘러볼 수 있고요. 또 두 손 가볍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일명 시티 투어 버스, 지금 함께 탑승해 보시죠. 이야, 여러분, 여행의 계절 봄입니다. 이곳저곳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데 다 가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고민이네. 아니 좀 편안하게 가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경비도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알뜰 여행 어디 없을까요? 자고로 프로 여행꾼이라면 그 정도 꿀팁 수십 개는 방출해줘야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영주 지역 대표 관광지를 단 하루 만에 마스터하는 특급 찬스. 여기에 여행 경비를 절감하는 알뜰함까지. 그 알짜 여행길에 우리도 몸을 실어보자고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한 곳이자 선비문화의 고장으로 통하는 경북 영주. 오늘 이곳에 그가 떴습니다. 짠! 여러분, 저 오늘 여행 갑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에 떠오르는 관광지. 부석사, 소수원, 콩세계 박물관, 그리고 등등등. 아니, 하루에 이렇게 많은 곳을 다 어떻게 가냐고요? 다 방법이 있죠.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저기 왔네요. 여러분, 빨리 가시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 버스 타고, 이 영주 시티버스 타고 편안하게 여행 갑니다. 빨리 승차하시죠. 그 해답인지 쓴 이름하여 시티투어버스. 토요일엔 소수서원과 선비촌을 중심으로, 일요일엔 중령 옛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코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 아니, 여기 어떻게 참여해 드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네. 오, 이번 이 투어에 참여하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경주 시티 투어를 잘 되어 있고 경치도 좋고 문화 소개 같은 걸 잘 소개한다고 들어서 네, 일부러 찾아왔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한국 문화도 엄마랑 같이 체험하고 아름다운 경치, 봄의 경치를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네. 자, 그렇다면 알 포인트보다 끌린다는 콩 포인트부터 둘러볼까요?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최초로 세워진 콩을 테마로 한 과학관으로 우리나라가 콩 종주국이란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토종 콩 부석대 생육 과정을 관찰하는 일석이조의 공간이란 말씀. 이런 관찰형 교육 공간이야말로 마구마구 공유할수록 좋은 법이겠죠. 야, 이 콩 세계 과학관 한 바퀴 쫙 돌고 나서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콩에 전기를 받았나 봐요. 콩에 말로만 들어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야, 그럼 앞으로 콩 더 많이 드셔야겠네요. 그렇죠. 콩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아주 이만큼 건강하게요. 네.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길, 평소라면 벌써부터 피곤이 몰려왔겠지만 오늘은 운전대와 이별했으니 주머니는 두둑하고 몸과 마음은 가볍습니다. 예, 평소에 여행하면은 운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힘들고. 지금 이 시트버스 타니까 밖에 구경도 하고 아주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예. 편안한 마음에 자연의 싱그러움이 더해지면 이곳이야말로 금상첨화라 하겠죠. 부석사 오르는 길엔 짙어지는 녹음과 가로수길의 운치가 지친 일상으로부터 로그아웃 시켜주는 힐링 포인트랍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이 자연을, 영주의 자연을 걷고 있는데 다들 뭐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인데 혼자예요? 혼자 오신 거예요? 예, 뭐 문득 혼자 떠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서 유유자적 즐기기엔 역시 시티투어만한 게 없죠. 특히 부석사는 전형적인 산지가람으로 선비 문화 속에 공존해왔던 불교 문화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자고요. 자, 영주를 대표하는 부석사에 왔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실록이 너무 아름답고 이 고찰이 너무 정갈하고 계단이 너무 마음에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뭔가 개인적으로 느끼신 게 있어요. 영주 시티투어가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있었으니 여행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있는 기본, 해설사의 깨알 같은 설명들도 다이렉트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죠. TV에서 여기가 예쁘다고 들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드님께서 영주를 선택하신 거예요?
네,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야, 함께 오신 우리 부모님은 어떠신지 얼굴 표정은 되게 만족하시는 표정이거든요. 아빠 먼저. 아버님. 네,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습니까? 그냥 봐야 좋습니다. 눈길 가는 곳마다 영주의 멋이 깃들어 있으니 함께라서 또는 혼자라도 대만족. 더욱이 선비문화의 중심지 소수서원과 선비촌을 본다면 영주의 매력에 빠져드는 건 한순간이라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사립교육기관의 시초라는 소수서원. 우리의 최기정 씨는 느낌이 어떠신지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하던 이 서원. 이 서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선비의 어떤 그 정신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도 갑자기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112, 24, 236, 248, 99, 81. 9단을 외웠으니까. 어우, 대단해. 한옥의 아기자기한 멋으로 감성은 살아나고 맑은 공기에 머리까지 맑아지니 무수한 인재를 배출했다는 말도 과언은 아닐 터. 4세기 장려도 보고 선비 정신까지 느끼고 싶다면 소수서원과 선비촌만큼은 필수 코스로 찜해 두자고요. 소수서원 옆에 있는 또 선비촌. 어떻습니까, 와보니까? 네, 와보니까 너무 정겹고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풍경은 어떤가요? 여기 돌담길 걸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좀 뭔가 옛날로 타임머신 타고 온 듯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여행의 묘미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죠. 종복원 기술원을 통해 소백산 여우를 관찰하는 기회까지. 당일치기 이 정도면 꿀팁을 넘어 핵팁 아닌가요? 여행도 편식은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짧고 굵었던 여행도 마무리하기 전에 미리 찜해뒀던 영주의 명물을 챙기는 손길들이 바빴으니 득템의 기회 놓치면 후회합니다. 쇼핑도 본고장에서 즐기는 손맛이 역시 쏠쏠한 법이죠. 영주 시티 투어 참 야무집니다. 야, 보니까 큰 이불 하나 하고 옷 샀는데 이불은 누구 거? 엄마 거. 우리 아드님 거? 팬티. 속옷도 몸에 붙지 않고 우리 땀을 흡수시켜주고 시원한 감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올여름 에어컨 없이도 매트리스 하나 갖고 다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으려고. 여행 한번 가려다가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 운전한다고 비로는 누적되기 일수. 그러나 시티투어 하나만 있다면 실속도 챙기고 즐거움도 배가 될지니 이번 주말 당신의 선택은? 자, 다녀왔습니다. 오늘 하루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정말 편안하게 여행 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 영주로 알차고 알뜰한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놀자, 영주 한 바퀴. 예! 다음 주에 한 바퀴 더. 네, 관광 명소를 한 군데도 아니고 4-5군데를 하루 만에 다 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실속은 실속대로 또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챙겨볼 수 있는 알짜배기 여행 코스인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 사전 예매하면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 순천과 여수, 광양, 고흥에도 이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여러분도 한번 이 시티투어 버스 이번 주말 이용하셔가지고요, 우리 지역 곳곳을 한번 여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국민안전처와 한국방재협회가 폭염 미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분 이내의 길이로 폭염 취약계층,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홍보 영상이나 UCC를 제작해 응모하면 되는데요. 접수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방재협회나 국민안전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